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요즘에 폴드4가 굉장히 좀 핫하죠. 지금 사전 예약도 하고 있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가서 저도 많이 만져보고 왔는데요. 폴더블을 폴드4로 처음 입문을 하시려거나 아니면은 폴드3에서 이제 폴드4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또는 광고를 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좋아진 점들이 많으니까 이제 옮겨가면 좋겠다.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폴드4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신 후에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간 칩셋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더 최신 버전이 들어가면서 배터리 타임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당연히 전성비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폴드 3인데 한 6시간 50분 정도 이제 갔다고 하면은 폴드 4가 한 8시간 40분 정도 해서 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러닝 타임의 차이가 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폴드 3를 쓰셨을 때 배터리 타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필요하면 폴드 3에서 폴드 4로 넘어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배터리 타임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면화면 단독으로 썼을 때 세로 폭이 꽤 좁잖아요. 한 2mm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타이핑이 정말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매장에서 한번 이 전면 부분에 대한 타이핑을 쳐보시고 이 정도면은 폴드 3랑 폴드 4로 넘어갈 만한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좋았다고 하는 게 이제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 부분은 또 많이 넘어가실 요인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폴드 3의 카메라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이 카메라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카메라의 스펙이 S22 정도 급으로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드4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이 전면의 화면이 이제 넓어지면서 화면을 펼쳤을 때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당연히 가로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보통 폴드3에서 영상을 볼 때 이렇게 돌려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상의 화면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직사각형인 화면에서 정사각형으로 더 됐다라는 말은 원래 폴드3에서 볼 수 있었던 영상의 크기보다는 더 폴드4에서 작게 보인다라는 점은 대부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드라는 기기를 저희가 들고 다닐 때에는 이 큰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보통 영상을 이렇게 돌려서 보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파지가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영상이 여기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 광고성이 짙은 게 아닌가. 저희가 또 폴드를 많이 쓸 때 보통 PDF 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8인치 태블릿 대체제로서 사람들이 찾잖아요. 뭐 이를테면 갤럭시 탭 A, 위드 S펜. 네, 보통 이제 이런 제품인데 이게 갤럭시 탭 A S펜 2019거든요. 보면은 이 친구는 비율이 이제 16대 10이죠. 그래서 세로로 이제 길쭉한데 실제로 PDF 필기나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가 위에 메뉴바가 좀 차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바가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으로 전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보는 종이의 그 A4 용지의 비율 자체가 정사각형에 가깝지 않고 세로로 길쭉한 타입입니다. 내용물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긴 이 포지션으로 우리가 종이를 띄웠을 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한 장으로 다 보는 거를 포기하고 더 큰 화면으로 볼 때는 가로로 돌려보면은 이 가로 사이즈가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세로의 길이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더 많이 키워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정사각형 버전은 더 넓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이 이제 살짝 줄어들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세로로 볼 때도 그 한 장이 다 나오지 않게 되고 가로로 돌렸을 때에는 오히려 또 이 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똑같은 폴드 뭐 256이면 256, 512면 512 뭐 이렇게 같은 용량급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따져볼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운데 주름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속기가 쉬운 게 폴드 3를 지금 만져보면 저도 이 굴곡이 꽤나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에 갔을 때 폴드4를 펼쳐진 그릇을 딱 만져봤을 때 굴곡이 굉장히 적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많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폴드3 새 제품을 만졌을 때에는 굴곡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었다 폈다를 하기 때문에 접힌 상태로 보관이 훨씬 더 오랜 시간 있게 돼요. 그럼 아무래도 이 소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접어진 채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가운데가 파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드3는 굴곡이 되게 심한데 폴드4를 갔더니 굴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 뭐 이런 후기들도 조금은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폴드4를 그러니까 폴드3가 쓰여진 것처럼 1년 동안
동안 이렇게 써본 적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폴드 4도 똑같이 1년 뒤에 이 정도의 굴곡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 뭐 혁신적으로 돼서 물론 이 홈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폴드 3도 분명히 처음 신품을 샀을 때는 이 정도의 굴곡이 이제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 태스크바가 이제 윈도우 작업 표시줄처럼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기능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폴드 3에서도 이미 가능했었습니다. 폴드 3도 영상을 과거에 찾아보시면 이 위치가 밑에 있는 게 왼쪽에 갔을 뿐이지 이미 왼쪽에 주로 쓰는 것들 그리고 작업 표시줄처럼 왼쪽에 고정을 해서 엣지 패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엣지 패널을 긁어서 나오는 거 말고 엣지 패널을 고정을 해서 작업 표시줄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있었어요. 그 기능이 밑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보통 이런 UI 업데이트는 폴드4가 게시되고 난 이후에 약간의 그 신제품 홍보 때문에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폴드3도 플래그십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금방 해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폴드4의 어떤 신기능을 빠르게는 뭐 한 달에서 몇 달 더 먼저 써보는 값으로 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지급을 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죠. 뭐 인터넷 기사를 뭐 찾았더니 거기에서 뭐 링크를 펜으로 길게 눌러가지고 긁어서 삼성 노트에 붙여넣기를 했더니 또 바로 긁어오고 뭐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눌러서 했더니 긁어오고 뭐 텍스트 같은 게 또 붙여오고 이런 기능들 지금도 다 됩니다. 이미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폴드4에만 되는 기능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된다. 일단 폴드3에서 4로 넘어가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사실 추천을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비도 1장1단이 있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실 만한 게 이 후면에 있는 그 펜 케이스 그리고 이걸 빼서 스탠딩으로 할 수 있는 멀티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저도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엔 불편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펜 부위가 후면에 튀어나온 케이스는 이미 폴드 3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제 케이스로 되게 많이 있었고 이거를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이미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펜을 쓰든 안 쓰든 이렇게 펼쳐가지고 바닥에 놓잖아요. 놓았을 때 펜 수납은 제가 봤을 때 폴드는 무조건 이 위치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 전면에 있는 여기에만 펜 수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 위치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이 기기 밑에 갤럭시 노트처럼 수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위치가 아니라면 후면 아니면은 이 힌지 부분이 되겠죠. 힌지에 하면 단점이 뭐냐 벌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펜 튀어나오잖아요. 후면도 결국에는 펜을 여기에 수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놓을 때마다 폴드4에 있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야 돼요. 아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해서 결국에는 그거 말고 이 거치되는 그 케이스로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폴드3나 이 폴드4를 필기용, 그러니까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미니의 대체용으로 주력 필기라기보다는 수첩 용도겠죠. 딱 수첩 사이즈로 좋거든요. 이 바닥에 펼쳐놓으면은 원노트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은 평평한 케이스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제 걸 보면은 다 수평이 완벽하게 맞아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이 케이스의 장점이에요. 겨우 이것도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맞추긴 했지만 사면을 눌러도 아예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폴드가 카메라 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 카메라 섬이 없이 좋은 카메라를 한다는 게 이제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섬이 튀어나오면서 펼쳐서 놓았을 때 평평하게 하는 거는 케이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시중에 있는 어떤 그 정품 케이스도 이걸 평평함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펜 수납이 동시에 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후면에 펜을 수납한다는 것 자체는 정품 케이스도 그 불편함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냥 사실 펜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냥 펼쳐서 이렇게 바닥에 놓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덜컹거리게 돼서 놓을 때마다 펜을 뺐다가 다시 꼽았다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고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슈피겐 CPP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제가 발견하기 전에 이거를 계속 끼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착을 하게 되는데 이 케이스의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벌키합니다. 왜 이름이 CPP인지 모르겠어요. 두꺼운 케이스거든요, 상당히. 두께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래서 많이 폰이 무거워지고 두꺼워가지고 어디 주머니에 넣으려고 해도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거 정품 아라미드 케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링캡 패널도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붙여가지고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슬림한데
아까 이거 끼웠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이 거치 기능도 마련을 해보려고 어디서 이런 조그만 거치대도 구해가지고 펼쳐서 거치도 해보고, 얘도 결국에는 수평을 맞추다 포기한 거거든요. 수평을 맞추려고 온갖 그걸 했지만 결국에는 턱이 져가지고 얘도 안 썼었고, 이 투명 케이스를 쓰기 전까지 굉장히 강추하게 썼었던 게 바로 이 호체라는 케이스인데요. 국내 제조사는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케이스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 이 슬림함도, 이 케이스는 되게 좋았던 게 옆에 펜 수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계를 펼쳤을 때 펜이 이렇게 옆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펜을 꺼내서 모양을 잘 맞춰서 끼워 놓으면 이게 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씩 이렇게 놓기도 좋았고, 이 뒷면에 보시면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 거치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유일하게 쓸만한 펜 수납과 거치 기능을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가 아주 잘 돼요. 미끌림 방지 스티커가 여러 장 붙어 있는 걸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평을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살짝 이쪽이 두꺼워서 턱이 좀 져 있어요. 그리고 폴드가 블랙 색상인데 실버 색상을 쓰려면은 이 블랙 색상과 톤도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케이스로 저는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프롬버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케이스인데, 얘도 가격이 뭐 2만원 채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거치 기능은 없지만 그냥 저는 이제 거치 기능 포기하고, 정말 좀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고 되게 슬림하고 조금 덜렁거리는 그런 문제는 이쪽에 별도의 스티커를 쳐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슬림하게 펜을 들고 다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문 인식 굉장히 잘 되고, 항상 펜이 있고 펼쳐서 바닥에 놨을 때 거치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림해져서 내려놨을 때 전부 다 평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생긴 이후로 펜 수납과 펼쳐 놓았을 때 그 평평한, 사면이 평평한 걸 만족을 하면서 너무 벌키하지 않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펼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폴드가 생폰인 상태에서는 이제 이 펼치는 게 문제였는데, 재질도 여기가 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펼칠 때도 굉장히 좀 편하게 펼쳐지고, 저는 이제 이 케이스를 삼으로 인해서 폴드 4의 그런 별도의 펜 수납 케이스, 오히려 그거는 불편해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폴드 4로 옮기셔도 되는 분들을 배터리 타임 1시간이라도 더 확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좁아진 폭이 2mm 넓어졌다고 찔끔 넓어졌지만 타자가 원활하게 되는 건 아예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뛰어나게 바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고, 카메라가 지금 폴드 3 카메라가 너무 후져서 못 써먹겠고 S22 정도의 카메라를 나는 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탑재가 돼서 넘어갈 만하다 라는 세 가지 포인트에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불을 하실 분들, 그만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충분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안 넘어가셔도 되는 분들은 폴더블을 내가 처음 써본다 이런 분들은 폴드 4를 사셨다가 금방 다시 헐값에 이렇게 손해보시고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이 풀렸거든요, 신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그 개봉된 신품들,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매물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구해가지고 경험을 먼저 해보시고, 왜냐면 이게 폰 더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겁고 적응을 못 하실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넘어가시는 거, 한 폴드 5 정도로 넘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화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장이 있다니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제 광고를 하는 정사각형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로 화면으로 펼쳤을 때 영상이 더 커져서 보기 좋다, 이거는 그냥 걸으시면 돼요. 영상 볼 때 이렇게 보지 누가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뭐 훨씬까지 아니더라도 체감상 느껴질 정도로 화면이 더 커 보여요. 가로가 넓은 게 멀티태스킹 반으로 갈랐을 때에도 이만한 공간이 나오는 데 반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좁아지니까 폭이 더 좁을 겁니다. 세로로 돌렸을 때에도 이 우리가 보는 A4 용지의 화면이 세로보다 길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 안 나온다는 점,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사각형으로 변한 화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불호다라는 겁니다. 기사가 이렇게 옮겨진다든지 뭐 링크가 그대로 옮겨지고 이런 거는 지금도 다 된다. 작업 표시줄 밑에 새로 생긴 화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폴드 3에 더 업데이트 될 거고, 기존에도 엣지펜을 고정시켜서 똑같은 기능이 있었다, 폴드 4에만 되는 것처럼 오인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펜 수납 같은 경우에는
폴드 3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이 케이스를 드디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폴드 3의 펜 수납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폴드 4에서 새로 나온 정품 펜 케이스 또한 후면에 펜을 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았을 때 시소처럼 덜렁덜렁 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후면에 펜 거치되는 케이스 몇 개 샀다가 바로 다 지금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에 또 혹해서 폴드 4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폴드 3는 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폴드 4로 이왕이면 넘어가자. X펜의 수납이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 핸드폰이 뭐 할부로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부로 사게 되면은 사실 뭐 월 몇만 원 내는 게 뭐 낼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게 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이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하시고, 폴드 3도 충분히 좋은 폰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폴드 3 관련된 뭐 그런 또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댓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